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로봇 기술과 관련된 전문 테크 기업인 힐스 엔지니어링의 박명규 대표님이십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서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로봇 전문 테크 기업 힐스 엔지니어링을 경영하고 있는 박명규 대표이사입니다. 네. 힐스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그런 기업 명칭을 붙은 배경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 엔지니어링의 그 힐스라는 이름은 예. 그 성경 구절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고요. 네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 그 제주도와 같이 높은 산이 없는 그런 사막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운틴이라는 이름에 익숙한 그 산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은 이제 힐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대학 교수님이시죠? 네. 어떻게 창업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네네.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좋은 특허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저희들 이제 그 생활할 때보다는 좀 더 이 청년들의 그 취업 전선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특허들을 사업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힐스 엔지니어링 이게 벌써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주 사업이 CES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우연히 CES라는 이름이 네네.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쇼하고 이름이 동일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니셜입니다. 네네. 컨설팅, 엔지니어링, 솔루션 앤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들이 로봇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중심적인 사업 분야이긴 한데 네네. 고객이 결국 시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그 페인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URS라고 합니다. 네네. Visual Requirement Sheet라 그래가지고 네네. 고객의 그 요구서들을 잘 이렇게 발굴해내는 과정을 저희들이 컨설팅 단계에서 소화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로봇을 잘 만드는 그 ICT 융합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의 그 특허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B2C하고 다르게 로봇을 한번 구매하고 나면은 원타임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격 수명을 다하는 한 5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네네네. 그 기간 동안에 로봇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로봇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돼 있는 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 주기적인 로봇 사용을 위한 고객을 위한 토탈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CES라는 그 이름으로 같이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설팅이라 네. 이런 사업의 의미 같은 거 네.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그거 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컨설팅이라는 것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항상 공급자 중심적인 마인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아시는 바와 같이 네네. 모든 답은 시장에 있거든요. 소비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컨설팅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향한 이 공급자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컨설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네. 다행히 학교에 있으면서 물류 컨설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장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좀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류 로봇, 방역 로봇 이런 거 구별을 하는데요. 요점 좀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주시죠. 예. 네네. 물류 로봇이 이제 탄생된 배경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시장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너무 의존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을 많이 떠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좀 이거 3D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것들은 좀 기계한테 역할을 넘기고 네네. 사람은 좀 창의적이고 뭔가 그 안전하고 네네. 뭔가 그 즐거운 그런 산업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됐고요. 여기서 CS라는 용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네네. 그 3D의 반대 용어인 클린, 이지, 세이프라는 의미의 이니셜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물류 흐름 중심으로 노동 의존적인 그런 경제 현장들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간 활동 중심으로 사람이 행복한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현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CS라는 컨셉으로 로봇을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담고 그 있고요. CS와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이제 물류 로봇을 만들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CS에 갔을 때 특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로봇 하면은 저희들이 다관절 로봇 같은 걸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왜 네. 로봇에 그 다관절 로봇이 없느냐, 로봇팔이 왜 없느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컨설팅의 위력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기술은 항상 시장의 그 수요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팔이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제조 현장이라든지 뭐 치킨을 뭐 이렇게 튀긴다든지 하는 네네.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런 서비스 현장에 많이 필요한 것이 이제 로봇 팔이고 네. 정교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생산성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물류 현장은 대부분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비유한다면 다리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요.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붙었던 그 회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힐스 엔지니어링은 다른 이렇게 기업과 달리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다는데요. 네. 어떤 그 강점을 갖고 있는지 시청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하나의 로봇에 하나의 기능을 매칭하는 것들을 기본적인 컨셉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렇게 아마존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소소하게 여러 기능들을 좀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은 자율주행을 하는 기능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셔틀 기능, A 접점에서 이제 B 종점으로 움직일 때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셔틀 기능, 네네. 그다음에 작업자를 쫓아다니는 피플 트래킹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로봇에 다 담고 있다는 그런 일체 다기능형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또 지금까지 여기 특징입니다. 온 것은 하나의 로봇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어떤 그 기업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일체형이다, 네네. 다기능 일체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데요. 그런 네. 것이 이제 컨설팅에서 출발하고 있는 시장의 그 필요를 담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통 기술은 전문가들이 익숙한 영역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술이나 제품들을 잘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제품이, 그러니까 로봇이 한번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네네. 이 로봇이 큰 고장 없이 잘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군장교로 항공기 옆에 한 10년 이상 일을 했었습니다. 네. 학교에 가기 전에. 그렇습니까? 네. 전혀 얼굴 보니까- 표정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 표정이 나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왜 제 이력을 말씀드렸냐면은 네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고급 첨단 기술들은 대부분 항공기에서 내려온 기술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들이 기술의 첨단이나 선도성보다도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항공기는 3차원 이동체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은 뭐 이 자동차 그런 교통사고 같이 경미하지 않고 자주는 안 일어나도 한 번 일어나면 아주 대형 사고가 그렇죠.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술들 가운데 듀얼 시스템이라는 이중 안전 장치가 항상 배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로봇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일단 안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이중화 시스템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한번 구매가 되었을 때 네네. 완타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다 보니까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설비 보존 시스템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네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듀얼 시스템을 말씀을 네네. 드렸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MTBF 기반의 네네. 설비 보존 시스템입니다. 네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모든 기계들은 항상 그 고장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든지 간에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평균 시간을 예측해서 미리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라든지 시스템들은 예방 정비, 예측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안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로봇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로봇의 장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또 그 CES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CES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CES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아시는 CSO, 예. 특히 힐스 엔지니어링과 같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ES를 굉장히 오랫동안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네. 창업을 하기 전부터도. 그 이유는 뭐 어떻게 기술이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좀 진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기술의 네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쟁업자들이라든지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기술을 좀 이렇게 기술 트렌드를 이제 알고 싶어서 갔었는데 점점 가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지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 로봇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했다가 네네. 이제 방역 로봇이나 안내 로봇, 다양한 형태의 그 파생 로봇들을 가지고 또 참여하게 되었었고 또 럭키하게도 이제 그렇게 혁신상도 또 한두 차례 받게 되고 네네.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약간 홍익 인간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적절한 컨셉을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해마다 CES를 참여하시고 이렇게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분위기라든가 현장 분위기 이런 거 함께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CES 하면은 참 고마운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기술들이 우수하고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체감 온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CES에 가보면은 테크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그 단어가 진짜 무색할 정도로 네네. 거의 우리나라 잔치 같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네네. 한국 기업의 또 한국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그런 아주 뜨거운 그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테크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들은 그 CES 코리아, CES 아시아 이런 행사들도 좀 우리나라에서 좀 열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적극적으로 네네.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CES 현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지만은 어느 곳을 가봐도 한국 기업 그 전시장만큼 뜨겁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저희들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한국 경제에서 너무나 좋은 메신저 역할을 해주셔갖고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이상 한국 기업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 또 한국을 아직 그 애국심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꼭 연초에 CES 가서 네네. 많이 좀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매년 갖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이 스마트 비즈니스 이런 얘기하는데요. 요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 엔지니어링이 추구하는 네네. 스마트 X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생명체가 아닌 기계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지능, 눈, 손, 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능적인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네네. 지능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X라는 것은 이 로봇이
좀 더 인공지능 기반의 그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해서 네네. 산업 현장이나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인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변해돼 가야 되는데,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기능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네, 말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방역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안전 로봇, 패트롤 로봇, 방진 로봇, 방품 로봇,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우리 생활 현장으로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확장이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라든가 앞으로 시장 규모, 이게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시장을 다 예측해 놓은 자료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28 빌리언 US 달러 정도 되니까는요. 네네네. 상당히 큰 지금 시장입니다. 시점? 네, 네네. 현재 예. 그렇습니다. 네네. IFR이라는 세계 로봇 연맹에서 포캐스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네.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한국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인구 밀도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 대만, 대한민국 가면은 인구 과밀 국가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로봇 사용 그 대수를 따라서 로봇 그 덴서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로봇 사용 밀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밀도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밀도가 한 이스라엘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그 이유는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조선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10대 그 제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그 10대 산업이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봇들이 대부분 우리 국내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그 유수한 로봇 기업들에 의해서 제조되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소비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안타까운 예, 일이죠. 예. 기술도 뛰어나고 또 시장도 큰데, 그런데 이 공급 능력은 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로봇 테크 기업들한테 좀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네. 또 국내 그 로봇 그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되게 영세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봇 산업을 좀 진흥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하나의 그 개체로 보지 말고 네네. 로봇을 중심으로 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로지스틱스라는 일종의 시스템 사업으로 좀 확장을 해서 이 관련 산업들이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힐스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CES 이렇게 매년 해서 워낙 호평을 많다 보니까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다리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힐스 엔지니어링의 그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가 네네. 아웃사이드인 전략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네. 국내 시장은 호수와 물을 담아놓은 호수와 같이 아직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나 세계의 시장은 태평양과 같이 굉장히 그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좋은 기술들을 글로벌 마켓에서 인정을 받고 네. 또 뭔가 그 사업화가 이루어지면은 네. 국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CES의 덕을 보기는 했지만 네네. 해외에 나가서 많이 이제 러브콜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 기술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세계 시장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들이 굉장히 좋고 참신하고 창의적이다는 뜻이죠. 네네. 근데 우리 스스로 너무 이 네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네. 좋은 기술들을 많이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CES 덕분이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그 빠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던져주면은 그냥 금방 그 사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역 비중이 네네.
탑 뭐 5, 6까지 들어가잖아요. 네네. 물론 뭐 한 10위 정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네. 뭐 중개무역이나 이런 거 덜어버리면 뭐 5, 6번 정도 되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 시장에 대한 그 영토가 넓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기업 나라들이 많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타성보다는 굉장히 테크 트랜스포에 되게 우호적인 또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계화됨으로 인해서 글로벌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요. 힐스 엔지니어링도 세계 시장에서 좋은 파트너들과 고객의 그 러브콜을 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이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이제 국제적으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 잠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들 기술은 자체적으로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뭐랄까 연구하면서 얻은 특허도 있고요. 네네. 또 이게 약간 퍼블릭하긴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뒤늦게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지만은 공식화했지만은 로봇 관련돼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로 상생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좀 올드한 특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쉐어를 해주셨습니다. 이 네. 벤처 기업들한테.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한 4개 정도 로봇 관련된 그 관련 특허들을 저희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이전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기업은 그것이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지만은 네네. 그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그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과 그다음에 자금을 투여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수한 그런 테크 기업들하고 계속 1년에 2~3차례씩 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안 갖고 있는 기술들을 좀 같이 협력하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 로봇. 지금 예. 이제 전기차라든가 뭔가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들 관심들이 높은데요. 네. 로봇에서 네.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돼서 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그 사람이 기계의 역할들을 많이 대신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로봇이 그 시장을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네네. 또 기계가 사람 대신 그 기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도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GV라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기계가 있고 로봇이 네네네. 있고 사람과 같이 어떤 그 이동체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 경로 그 로봇이 있는데 그거를 또 AMR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미 뭐 일반화된 컨셉이죠.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AGV 시장조차도 자율주행 AMR 시장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갈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같이 굉장히 그 어떤 자율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개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요. 네네. 좀 더 고정 밀도,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퍼포먼스, 경제 효율성까지도 더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장의 그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 CES에 참여하면서 네네네. 미국의 유수한 그 풀필먼트 기업으로부터 네네. 테스트베드 요청도 받으면서 또 구매 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그 사회자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국에 굉장히 좋은 로봇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들이 미처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빠른 움직임, 또 나름대로 그 시장 적용성이 좋은 우리 기술에 대한 또 좋은 점도 인정을 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타트업과 뭐 대기업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요? 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지만은 오랫동안 연구에만 집중을 했지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수요 기업과 수요 기업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돈 버는 이 테크 기업으로 변해돼가는
네. 그런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로벌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운 우리 로컬 사례에서도 많이 앞으로 목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좋은 이렇게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봇의 발전 정도를 교수님 통해서 시청자한테 전해드릴 수 있음에 여기가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